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현대 전기차에 대한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만 대의 수출 급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전 로비를 통해서 토요타 전기차에 대한 불리한 조항들을 없애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사전 대응을 하지 못해서 뒤늦게 항의하고 WTO에 제소하는 쓸데없는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우리만 뒤통수를 미국에게 맞은 것인가?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중국산 광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 약속했음에도 미국의 오랜 동맹임에도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미국의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우리나라만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블룸버그의 기사에 따르면 이것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복수였다는 겁니다. 자, 9월 2일자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을 때 윤석열은 그와 직접 면담을 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 회의가 열렸다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라고 호세 페르난데스 국가경제성장 에너지 및 환경 차관이 말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 항공모함의 호의를 받으면서 대만에 갔고 이후 한국을 경유했고 일본까지 갔었던 거죠. 그때 한국에서는 윤석열이 패싱했고 일본은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고 낸시 펠로시는 일본한테는 귀뜸을 해줘서 일본 정부는 토요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 로비를 벌여서 끝내 관철시켰다. 그를 패싱했던 우리나라만 세댔다. 이거 아닙니까? 자, 당시 정말 당시 한국에 방문했는데 공항에 마중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윤석열이 자신의 휴가라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펠로시는 매우 불쾌하다는 의사를 미 대사관을 통해서 피력을 했더랬습니다. 이후 논란이 크게 일자 윤석열은 전화통화를 그와 했고 4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그 참모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와 잠깐 나눠서 통화했던 게 바로 그 40분간의 통화였습니다. 여기서 깊은 대화가 오고 갔을 리가 없죠. 그런데 만약 그때 펠로시와 윤석열이 만났었다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준비 중이야. 그 법안의 취지는 동맹국끼리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하자는 거야. 우리 함께 중국을 압박해보자잉. 이렇게 말을 건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만나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고 그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로 비춰져서 관련 언론 기사들이 쫙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미 의회 넘버원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한국 빼버려. 지들만 손해지 뭐. 라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 차관이 말했다. 진짜 무섭습니다. 자, 취임한 지 2달 만에 뭔 일을 했다고 휴가를 가겠다고 한 윤석열. 미국 2인자를 패싱했던 그 대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인지 가늠조차 잘 안 돼요. 원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였는데 이제 대당 1,000만원씩 비싸지니까 포드보다 이제 1,000만원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미국 사람들이 현대기아차 이 전기차를 살까요? 가성비가 좋아서 테슬라 대신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제 비싸지고 나면 테슬라 가든가 포드를 고르겠죠. 자,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니까 현대차도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짓기로 했던 전기차 공장의 생산 능력을 앞당겨서 증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조립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하루라도 손실을 줄이겠다는 거죠. 자, 미국은 더 좋겠네요. 이렇게 빨리 지으면 지을수록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그 고용도 더 빨라지고 세수도 더 빨리 들어오니까 이래저래 살판이 났습니다. 미국이 만든 질서에 우리가 편입하고 싶으면 제대로 좀 편입이 되던가. 내줄 건 다 내주고 딸랑거리는데도 뒤통수 얻어맞고 보복당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럼에도 윤석열은 계속 이 형님 외교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형님, 우리 시진핑 형님도 뵙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내가 이 형님들하고 친해지지 못해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술도 먹고 친해지면 달라질 거야. 좀만 기다려. 분명 이러고 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과거 미국 출장을 갔던 이유가 뭐였냐는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익을 해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미국 출장을 시급하게 간 것은 새 출발을 하면서 지원 공조 체제를 빨리 갖춰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BI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암호화폐 담당 책임자들을 만나고 왔다. 주된 방문 목적은 FBI 레이 국장의 면담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거기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안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실적을 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한미 간 지금 진행되는 현안들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답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를 칠 수 있는 건수를 내가 지금 잡아가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자, 최근 최재성 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의 이 미국 출장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 암호화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협조를 FBI에 부탁하러 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 여권은 문재인 정부 때 암호화폐 관련 불법 송금된 돈이 대북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공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7박 8일 일정으로 갔었는데 앞에 2, 3일 동안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미 FBI 공조수사를 하기 위해서였고 뒤에 2, 3일 동안은 출장 보고서에 그 이동이라고 적어놓으면서 사실상 공란으로 비워놨는데 그때는 개인적인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결국 그 출장 목적은 외교나 이런 게 아니라 미국 법무부 장관을 만날 필요가 없었고 그 실무자를 만나서 해당 정보를 캐기 위함이었다. 그 정보를 캐려고 수천만 원의 혈세를 썼다. 그걸 자랑이라고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뒤 그가 누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까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임명할 것 같다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최고위원들은 오후 만찬을 겸한 간담회 자리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위한 논의를 했었는데 이와 같은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역을 안배해야 한다. 그리고 참신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박구영 교수가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월말 김어준의 구독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박구영 교수는 정치적인 심지가 굳건하고 시사에도 밝고 무엇보다 촌철살인의 워딩으로 사안을 관통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아마도 월말 김어준을 구독하고 있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추천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 박구영 교수의 그 최고위원 임명의 사실이라면 월말 김어준 방송은 한동안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뜨겁게 환영하고 앞으로 고급지고 통렬한 워딩으로 윤석열 정부를 많이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